그런데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만 받았다 해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Amazing. 가게 인수라는 게 선착순으로 손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여기서 치킨 튀겨서 손님 받자고? 아니 쟤네만 시킨다잖아. 반갑습니다. 부동산 스토리텔러 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프랜차이즈 창업하기 치킨집 편을 다루었는데요. 자, 치킨집에 대한 수익 구조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치킨집 하면은 망한다는 듯이 이야기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나의 상권에 언제 경쟁자가 추가적으로 생길지 모르고, 게다가 AI 같은 조류독감이 또 언제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사가 항상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편은 순수 제가 치킨을 판매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생맥주를 파는 컨셉은 이야기 드리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영화 극한직업처럼 호프식처럼 해서 가게에서 주류를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수익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겠죠. 자, 물장사가 대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소주 납품가가 1,000원 정도인데 업소에서 3-4,000원에 판매를 하니 결국 주류만이 가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는 점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 팁 하나를 드리자면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많이 판매를 할수록 수익률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담배는 마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수익 구조 분석을 마쳤으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게를 운영을 하면은 잘 되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지 않나요? 이제 가게를 구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게 할 자리를 구했으면은 우리는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오늘 주제는 바로 상가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상가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첫 번째, 해당 건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후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하기입니다.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같은 이런 권리관계를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계약 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대조해보고 임대인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당한 대리인인지 소유자와 통화를 하면서 주민번호와 주소를 불러달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는 것도 필수겠죠. 두 번째는 임차하는 건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열람 후 해당 지번 면적 소유자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을 해서 해당 건물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개발 계획 수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재개발 진행 중에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사를 얼마 하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하나, 본인의 업종이 해당 부동산에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세 번째, 잔금 지급 전 공부사항 반드시 확인하기입니다. 잔금 지급 당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한 번 더 열람을 하셔서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에 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새로운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 당일에 다시 한번 점포를 둘러본 후 최종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잔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 세입자가 이 공과금 같은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정산하고 나갔는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대항력 확보를 위한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자, 임대인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만 받았다 해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데요. 이때 보증금은 환산 보증금을 말을 하며 계산식은 보증금 플러스 월 임대료 곱하기 100입니다. 지역별로 우선 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이 서로 다른데요. 서울은 6억 1천, 수도권 및 부산은 5억. 여기까지 저와 함께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 편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